자, 3월 5일 중1 심화 B 2교시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이하고 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우리가 3월달에 되면 2학기 걸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교재가 지금 새로 시작할 시기에 딱 지금 이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교재가 똑바로 안 나가져 있는 상태죠, 지금. 맞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오는 대로 배달 나갈 때 집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유형엔제, 우리 원래 하던 거, 서원이는 프린트로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맞죠? 그래서 유형엔제 맨 마지막 부분을 펴서, 특히 서원이가 그때 정비례 반비례 부분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냥 문제들 보면서 쌤이 풀이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풀어보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에 와서 다시 또 좀 안 된 부분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 유형엔제를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딴 부분은 괜찮고요. 딴 부분은 괜찮고, 유형엔제 36쪽부터 시작해서 정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부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민이는 책을 피면 되고, 서원이는 프린트 받은 거 펴서 36쪽 부분, 이쪽 부분 일단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쉬운 문제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서원이도 그때 좌표 보고 이런 건 잘 했었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들은 넘어가고, 몇 개 뭐 이런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같이 풀이하면서 넘어갈 테니까요. 오늘 이 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내용, 뭐 둘 다 어느 정도 잘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짚고 한번 넘어가 본다면, 얘는 지금 기둥이죠. 맞죠? 기둥이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변하다가, 이때까지 계속 일정하게 변하다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맞죠? 그러면 좁아지면 물이 차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니까 점점 더 빠르게 변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점점 일정하게 변하다가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더 빠르게 물의 높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중에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의 그래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물의 높이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다가 점점 천천히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 부분이 더 어떻고, 밑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더 낮고, 위에 부분에 통이 더 큰, 얘랑 오히려 얘를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뭐 다른 거는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서 이 문제만 한번 봐보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무조건 정비례는 y는 ax의 형태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정비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y는 ax 형태를 띠고 있는 건 2번 y는 4분의 a가 4분의 1인 경우죠. 맞죠? 그래서 2번이고, 알다시피 y는 x분의 a의 형태를 띠는 게 반비례 형태, 그리고 걔는 일정한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3번, 4번이 반비례고 2번이 정비례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 되어버리겠죠. 나머지 것들은 쉬우니까 3번, 6번. 항상 그래프는 고등학생이 되어도 나중에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어떤 것든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래프를 무조건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되어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는 그 함수의 특징이 나타나도록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정비례가 가지는 특징이 분명히 뭐였냐면, a가 0보다 클 때는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제 1, 3, 4분면에 그리면 되는 거였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제2사 4분면에 그리면 되는 거였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는 ax 형태에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니까 제2사 4분면에다가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1, 3, 4분면에 그렸으니까 a가 양수니까 탈락이 될 거고요. 3번, 4번, 5번 중에서 이제 정답이 있을 건데 3번, 4번, 5번 중에 이제 우리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나머지 한 점 정도만 더 표현을 하시면 무조건 저 y는 ax 정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을 표현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3이 지나고 얘는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얘는 3, 마이너스 3이 지나는데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그래프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2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1, 3, 4분면 또는 제2, 4, 4분면에다 그려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었던 내용이죠. 맞죠? 그럼 방금 그 내용 외우고 있다면 당연히 5번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 거기에 하나의 좌표 평면이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외웠던 게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y는 x면 얘는 지금 y는 x보다 y축에서 멀어져 있는 형태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y축에서 머니까 절대값이 더 작은 게 되게 될 겁니다. 맞죠? 양수냐 음수냐를 한꺼번에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을 세워줄 때 얘 a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a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게 양의 뜻을 동시에 풀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1, 3, 4분면에 그리면 정확하게 우리가 저걸 양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굳이 절대값 안 붙이고 a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긴 되겠죠. 맞죠? 그럼 a가 1보다 작다. 그리고 1, 3, 4분면에 그려야 되니까 0보다는 크다. 그래서 a의 범위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a 값의 범위는 3번 2분의 1이다. 답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까지 외워주면 이제 우리는 정비례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a가 0보다 크면 제1, 3, 4분면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제2, 4, 4분면에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리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의 좌표 평면이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게 되도록 그려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정비례에서 배우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쌤이 2학년 때 가도 정비례는 다시 나온다 그랬죠. 맞죠? 그럼 2학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쓰고 거기에서 내용을 추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안 까먹고 2학년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를 할 때 저걸 훨씬 더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똑같죠. 맞죠? y는 ax 접근한 다음에 마이너스 8,6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히 우리가 항상 활용이 약간 어렵죠. 맞죠? 그래서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9번 오른쪽 그림 같이 정비례 y는 3분의 2x의 그래프 위에서 점 A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의 점 B의 x좌표가 모두 3일 때 삼각형 AOB의 넓이는 그럼 분명히 이런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함수는 그래프가 점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저 점을 바라보는 거였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점은 점 A가 있을 거고요. 점 B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점 A는 x좌표가 3이었으니까 3을 여기에다 넣어주면 2가 되어버릴 거고 그 다음 점 B는 마찬가지 3을 여기에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 되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3,2랑 3,-3이 점 A와 점 B의 좌표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AOB는 선분 AB를 뭐라고 보면 될 거고 밑변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선분을 높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여기가 서로 수직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3이니까 높이는 3이 나왔고 선분 AB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Y좌표가 변했으니까 5가 나왔겠죠. 맞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5다.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항상 활용 문제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맞죠? 자, 높이가 100cm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넣고 있다. 물의 높이는 매분 4cm씩 올라가고 물을 넣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높이를 ycm로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2번 13분 후 물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x가 지금 뭐냐면 물이 시작한 지 x분,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y, xy 사이에,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높이가 100cm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 그럼 아까 했던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죠. 맞죠? 원기둥에 물을 담는다. 그럼 아까 분명히 뭐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였으니까, 아, 이게 정비례 관계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지 않을 때 물의 높이도 0이었을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항상 일정하게, 원기둥에서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 이게 정비례 관계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비례 관계인 줄만 안다면 얘를 무조건 우리는 y는 ax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였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의 높이가 매분 4cm씩 하면 1분이 지났을 때 당연히 높이가 4가 되어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1,4를 넣어준다면 a 곱하기 1, 즉 a가 4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x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4x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13분 후에 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13을 대입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y는 4 곱하기 13이니까 52. 13분 후에 물의 높이는 52cm. 우리가 1학년 때 시험을 안 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단위도 조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단위에서 괜히 없는데 붙여버린다거나 또는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센티미터를 적는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것들도 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실수 잘 안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봐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점 B에서 출발하여 C까지 선분 BC 위로 움직인다. 점 P가 Xcm 움직였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의 Y라고 하죠. 삼각형 ABP의 넓이가 80일 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삼각형은 얘가 밑변인 거고 얘가 높이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지금 맞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20. 그래서 계산해주면 y는 10x, 즉 무슨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 x가 커질수록 y도 2배, 3배가 4배가 되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넓이가 80이니까 y에다 8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80은 10x. 그럼 양변을 10으로 나누어 버리면 x가 얼마? 8.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8cm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단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자, 12번 문제를 봐보면, 자, 오른쪽 그림 은주가 집에서 2.4km 떨어진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와 걸어서 갈 때. 1번 그래프가 자전거 당연히 더 빠르겠죠. 맞죠? 그러니까 더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2번은 걸어갈 때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은주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걸어서 가는 것보다 몇 분 일찍 도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정비례 그래프의 관계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1번 그래프는 봐보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냐면 여기를 정확하게 딱 지나고 있으니까 2,60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그래프는 2,600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여기 이 점을 지나고 있네요. 지금. 그럼
200을 지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2,600을 지나야 되니까 y는 300x. 이래야지만 2를 넣어주면 600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2,200을 지나야 되니까 y는 100x. 이래야 2 집어넣으면 200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찾았고요. 정비례의 관계식을 찾았고요. 은주가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것보다 몇 분 일찍 도착할 수 있는지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2.4km 떨어진, 즉 2,400m 떨어진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위는 항상 조절이 돼야 됩니다. 맞죠? 얘는 킬로미터고 얘는 미터니까 2.4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2,400을 대입한다고 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y에 2,400을 대입하면 2,400은 300x. 즉 x가 8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에 2,400을 대입해보면 24가 나오고 있죠. 맞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8분 만에 도착을 했고 걸어서 갔더니 24분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럼 둘의 총 차이는 24에서 8을 빼주면 16, 즉 16분 차이가 난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비례 활용까지 문제 풀어봤고 이제 반비례로 들어갑시다. 반비례는 분명히 y는 x분의 a의 형태, 그 다음에 그게 x를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5. 그래서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 형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래서 y는 x분의 a의 형태가 반비례의 그래프이긴 하지만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것에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아예 그냥 문제 자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쉬우니까 못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례의 그래프는 외웠던 게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지금 맞죠? 그럼 이번엔 반비례의 그래프 특징 외웠던 걸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반비례의 그래프는 여전히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제 1, 3, 4분면에 xy축을 향해 가는 곡선을 그린다라고 배웠었죠. 맞죠?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제 2, 4분면과 4, 4분면에 xy축을 향해 가는 곡선을 그린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y는 x분의 2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1번은 정비례의 그래프니까 당연히 택도 없을 거고요. 2번하고 3번처럼 제 1, 3, 4분면에 그려지는 곡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4번하고 5번은 2, 4, 4분면에 그렸으니까 A가 음수니까 탈락이 되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중에서 2번은 4콤마이를 지나고 있고요. 3번은 1콤마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4콤마이 대입해보면 성립 안 하죠. 맞죠? 1콤마이를 대입해야 성립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할 걸 알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되뇌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징을 찾으러 갈 수가 있겠죠. 맞죠? y는 x분의 3, a가 3인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건 정비례의 그래프죠. 그래서 틀렸고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a가 0보다 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리얼 좌표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게 원래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쌍의 곡선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얼 4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맞죠? 나머지 것들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반비례의 관계 y는 x분의 5의 그래프의 한 점 A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여태까지 봐보면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밑변과 높이가 얼마인지를 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거나 또는
밑변하고 높이 둘 중에 하나만 안 주고 난 다음에 그 놈의 넓이가 얼마일 때 뭐 밑변을 구해주세요. 높이를 구해서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 나왔었는데 얘는 지금 봐보면 밑변도 안 주고 높이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처음에 당황하기가 쉬운데 아까 반비례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5라고 하는 건 x가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 x 곱하기 y는 5. 즉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5라고 하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선분 OB, 얘가 x좌표가 될 거고요. 곱하기 선분의 AB인데 선분의 AB가 y좌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곱. 근데 그 곱이 항상 일정한 값 5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가 바로 이 삼각형 AOB의 넓이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건 항상 단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단위가 없죠. 그럼 단위를 붙이면 오히려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안 붙이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5이다. 이런 식으로. 둘 다 안 주어져서 처음에는 살짝 당황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만 알고 나면 뭐 곱이 항상 일정하다. 저 개념이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비례의 문제는 항상 y는 x분의 해의 형태에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곱이 일정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둘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21번하고 22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22번이 그래도 그래프도 있고 하니까 22번을 우리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22번 오른쪽 그림같이 정비례 관계 y는 ax 이 직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b 요 한 쌍의 곡선을 말하는 거겠죠. 점 P에서 만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점 P에서 만날 때 a 곱하기 b. 자, 지금 봐보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맞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정비례 위의 그래프였으니까 정비례에다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에 xy에다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나누어주면 a가 2분의 1이 되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정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1x다.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봐보면 y좌표가 2입니다. y좌표가. 그러니까 y에다 2를 대입하면 x가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점 P의 좌표가 4,2다.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4,2 점 P는 정비례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반비례 위의 점이기도 했었죠. 맞죠? 그래서 4,2를 반비례 y는 x분의 b의 그래프에다 4,2를 넣어주면 b가 얼마? 8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고 b가 8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a 곱하기 b는 2분의 1 곱하기 8을 하면 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21번과 22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였는데요. 제가 22번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글자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글자가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1번 했으니까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여러분한테 좀 잘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 23번 해봅시다. 23번. 서로 맞물려 도는 두 톱니바퀴 AB가 있다. 톱니바퀴 A의 톱니의 수는 27개. 톱니바퀴 B의 톱니의 수는 X개이고, 톱니바퀴 A가 10바퀴 회전할 때 톱니바퀴 B는 Y바퀴 회전한다.
톱니바퀴 B의 톱니의 수가 15개일 때 톱니바퀴 B는 몇 바퀴 회전하는가. 톱니에 관련된 문제는 초등학교 때도 좀 나왔었는데 맞죠? 중학교 와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자, A의 톱니는 27개라고 주어져 있는데 B의 톱니는 X개라고 안 주어져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A가 10바퀴 회전할 때 톱니바퀴 B는 Y바퀴 회전한다. 그러면 27개의 톱니를 가진 게 10바퀴 회전한다는 건 몇 번이 이어진다는 거냐면 10 곱하기 27을 하면 270번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그때 B의 톱니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B는 톱니가 X개 있고 Y바퀴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X 곱하기 Y가 똑같이 270번 회전이 돼야 되겠죠 맞죠? 270번 움직여야 되겠죠 회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이긴 한데 곱이 일정하다의 형태를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반비례는 항상 이렇게 곱이 일정하다는 내용이 잘 나오니까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요걸 꼭 Y는 X분의 270으로 바꿀 필요도 없이 B의 톱니의 수가 15개일 때 그럼 X에다 15를 대입해 준다면 15Y가 270. 그럼 Y는 15로 나누어서 8이 되면 되나요? 18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반비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의 형태의 그래프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 워드 프로세서로 2400타의 한글을 입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분당 X타를 입력할 수 있는 학생이 2400타를 모두 입력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Y분위로 할 때 1분당 200타를 입력할 수 있는 진이는 120타를 입력할 수 있는 미연이보다 몇 분 먼저 과제를 끝낼 것인가. 그럼 우리가 1분당 예를 들어 200타를 친다고 보면 얼마를 쳐야지만이 2400타가 되려면 12분을 쳐야지만 2400타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냐면 분당 치는 거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곱하기 얼마를 했는지 시간을 해주면 총 2400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경우인 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1분당 X타를 치는 거 그러면 X에다가 시간을 Y라고 본다면 둘이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지만이 2400이 나와야지만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곱이 일정한 형태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분당 200타를 치는 진이 그럼 X에 200을 대입했으니까 200Y는 2400 그래서 Y가 1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120타를 치는 미연이 그럼 120Y가 2400 그럼 Y는 20이 걸리겠죠 맞죠? 계산하면 그럼 12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렸으니까 총 몇 분 먼저? 8분 먼저 과제를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얼중 함수 쪽 문제를 풀어갖고 이제 이 뒤에 쌍둥이 유형입니다. 맞죠? 쌍둥이 유형은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우리가 했던 부분의 내용을 거의 비슷한 문제로 우리가 다시 내놓고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틀린 문제 특히 풀 때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내는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채점해보고 풀어보는데 쌍둥이 유형 풀 때는 한번 틀렸던 거를 무조건 더 집중해서 풀어야지만이 좋겠죠. 맞죠? 지금 갑자기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여러분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여러분도 집에 갇혀 있는다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진정시켜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책을 배달시켜서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 2학년 1학기 거를 진도를 나갈 계획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 1학기 거를 이런 식으로
동영상 수업을 해서 나가면 아마 굉장히 좀 2학년 1학기 거는 빨리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쌤이 항상 늘 말했다시피 1학년 1학기 거만큼 1학년 2학기 게 뒤에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학년 2학기 거는 2학년 1학기 거 말고 1학년 2학기 거는 조금 빨리빨리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도 최대한 빨리 2학년 1학기 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시국인 만큼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